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와 관심 기업까지 살펴보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자산전략팀 박기현 연구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최근에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중국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어제 발표됐던 네. 중국 생산, 소비, 그리고 투자 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각각 전년 동월 대비로 9.8%, 17.7%, 그리고 19.9% 증가하였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 산업 생산과 이제 고정자산 투자의 경우 예상에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결과를 얻은 반면에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일 이제 중국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비 지표 회복 모멘텀 둔화로 인해서 중국 통화 정책 정상화 기조가 다소 누그러질 것이란 기대감에 이제 모두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4월 국가통계국 PMI에 이어서 산업 생산에서도 공급 사슬망 병목 현상이 가시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진정세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회복이 아직까지 여전히 더디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생산 지표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중국 4월 생산 지표 같은 경우에는 대외 수요 호조로 인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 등 소비 회복 및 주택 인프라 투자 수요 증가로 인해서 철강과 비철금속을 비롯한 산업재 전방이 큰 폭으로 생산이 증가하였고요. 또한 이제 일반 기계, 특수목적 기계 등 기계류 역시 증가를 많이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공급 사슬만 병목 현상에 따른 영향은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중국 자동차 생산량은 직전 12월 280만 대로 월간 생산량 최대치를 찍었지만 4월 227만 대까지 떨어져서 이제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의 이제 부진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반도체 이제 자급률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기준 15.7%에 불과하여서 이로 인한 이제 애로사항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비 지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4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년 동월 대비 지표 외에 전월 대비로 살펴볼 경우에는 0.3% 증가하여서 전월 기록 0.9%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좀 더딘 회복세를 보여왔던 중국 내수 시장은 해를 넘어서도 이전 성장세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서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앙정치국 회의와 1분기 통화정책 보고서 등을 통해서 소비 경기에 이제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이제 내수 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 예견하였는데요. 이제 중국이 이처럼 소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제 소비 심리가 반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제 예금을 늘리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이제 과거에는 45에서 46%의 사람이 예금을 늘리겠다고 대답한 반면 현재는 49%의 사람이 이제 예금을 늘리겠다고 대답하여서 이제 소비 심리가 과거와 같이 이제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소비가 이제 완만한 반등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앞서 이제 있었던 5월 노동절 연휴에서 국내 관광객 수가 이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점이 이제 긍정적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제 또한 중국의 중앙 그리고 지방 정부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 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상황이 궁금하죠. 생산이나 투자는 좋았는데 소비가 부진했습니다. 그 말은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가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예, 다음은 이제 중국 유망 기업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기업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다은 앵커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하이얼 스마트 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기업인가 의심스러우시겠지만 스마트 홈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기업인지 대충 알겠다 짐작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백색 가전 업체입니다. 글로벌 1위 가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등 자리를 거의 10년째 차지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중저가 이미지였는데 점점 고급화 전략을 세워가면서 시장에서는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브랜드와 꾸준히 협력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미지가 좋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역시나 매출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매출도 점차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규모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이얼 스마트홈 살펴보시죠. 시가총액이 12조 5천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매출 살펴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8조 8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니 해도 LG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LG전자의 시가총액 24조 2천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고요. 매출은 17조 7,8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월풀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계 1등 자리를 빼앗겼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이 17조 4천억 원 정도 집계가 되고 매출은 6조 9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네, 통상 이렇게 국제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사이즈가 좀 밀리는데 LG전자가 뭐 하이얼보다도 시가총액이라든지 높네요. 박기현 연구원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얼이라는 브랜드는 국내에도 가전제품이 꽤 많이 이전에 들어와서 잘 알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얼 가전회사가 이 하이얼 스마트홈이 같은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하이얼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변경된 이름이고 과거에는 네. 이제 칭다오 하이얼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군요. 다들 많이 알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소개를 더 해주십시오. 네. 네. 이제 하이얼 스마트홈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 이제 1984년 이제 중국 칭다오시에 설립된 종합 가전 기업입니다. 메이디그룹, 거리정규와 함께 중국 가전 3강으로 불리고 있고요. 품질과 서비스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잘 알려져 있으며 국내외의 경영 혁신 사례로 가장 많이 소개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하이얼은 1984년 냉장고 생산 국영 기업으로 시작을 하였고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서 전국구 가전 브랜드로 도약을 하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이얼에 대한 브랜드 신뢰도는 매우 높은 편인데요. 때문에 브랜드 순위로는 가전 부문에서 매년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과거 알리바바의 창립자인 마윈도 자신의 자서전에서 하이얼 직원들의 고객 서비스에 감동했다는 일화를 남긴 바 있습니다. 하이얼은 중국 소비재 기업 중에서 거의 최초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1996년 인도네시아의 진출을 시작으로 공격적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한국에도 2002년부터 이제 지사를 설립하여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기술력 및 브랜드 확보 차원에서 인수합병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이얼이 인수한 가전기업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산요의 가전 부문이 있고 예. 또 뉴질랜드의 피셔앤페이켈 그리고 미국의 GE의 가전 부문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탈리아의 캔디라는 회사의 가전 부문을 인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확장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2009년부터 처음으로 유로 모니터 기준 세계 대형 가전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으며 현재 11년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얼이 강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IoT와 프리미엄 가전입니다. 하이얼은 2015년 세계 최초로 이제 가전에 사물 인터넷을 구현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에도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애플, 바이두 등의 플랫폼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 발전에 따른 프리미엄 시장 성장을 예견하여서 중국의 1인당 GDP가 2,000달러 수준이던 2006년부터 카사테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하였고 이러한 한 발 앞서 나가는 경영 전략을 통해서 중국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예, 산요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일본의 산요, 미국의 GE의 가전 부분도 이 회사가 인수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내 LG전자나 삼성전자도 사실은 북미 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가전 수요, 뭐 TV 같은 게 잘 팔리면서 실적이 사실 좋았어요. 코로나 반사이익을 얻었는데요. 하이얼의 최근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발표된 이제 하이얼의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548억 위안을 기록하여서 예.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 같은 경우 30.5억 위안을 기록하여서 185% 증가하였는데요. 하이얼이 이처럼 호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년도 1분기의 낮은 성적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한 그룹 내에서 두 개 회사로 분사되어 있던 이제 회사가 합병을 함에 따라서 비용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 시장 전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이루어졌고 카사테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선방한 점 역시 실적 호조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하이얼은요. 그러면 이제 하이얼의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기현 연구원이 보시는 첫 번째 포인트는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앞서 이제 언급하셨던 이제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회복에 따른 수혜입니다. 2021년 들어서 이제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미국과 EU 등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 반등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하이얼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이얼은 현재 전 세계 대형 가전 점유율 16.5%로 작년 기준 매출액의 48.7%가 중국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이얼이 현재 대형 가전 점유율 22%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소비를 복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주택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가전 구매 역시 이에 편승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이얼의 1분기 미국 시장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여서 이러한 소비 반등 효과를 체감하게 했습니다. 이제 하이얼이 소속되어 있는 이제 중국 역시 소비 부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작년에 이제 쌍순환 정책을 발표한 이래 국내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낡은 가전을 교체하는 이제 2구 환신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으며 이제 앞으로 다가올 6.15 쇼핑 페스티벌이나 광군정 등의 행사에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서 소비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캔디라는 회사를 2019년 이제 인수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서유럽에서 이제 가전 이제 시장 점유율이 7.2%까지 높아진 바 있습니다. 2분기 들어서 이제 유럽 지역도 이제 백신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하이얼의 매출액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수하고 수출 비중도 좋네요. 절반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회사 이름이 예를 들면 하이얼 전자가 아닌 하이얼 스마트홈이라는 걸 보여주는 뭔가 이제 가전을 뛰어넘어서 뭘 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두 번째 포인트 말씀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물 인터넷과 프리미엄 시장에서 보유한 선두적 지위가 두 번째 투자 포인트인데요. 네. 하이얼은 전 세계 가전기업 중에서 이제 사물 인터넷을 자사 제품에 가장 먼저 적용한 기업입니다. 과거 이제 세계 최대 IT 전자 박람회인 CES 2016에서 삼성전자 등과 함께 이제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냉장고를 최초로 출시한 바 있습니다. 예. 이는 하이얼이 기술력이 선두 가전기업들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동등하게 경쟁하는 입장까지 올라왔다는 증거로서 활용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하이얼의 기술력 배경에는 글로벌 R&D 센터를 통한 꾸준한 연구 개발과 일본의 산요 그리고 미국의 GE 등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특히 GE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급이라는 무선 통신 방식을 사용해서 스마트홈 솔루션을 개발해왔고 2010년부터는 시스코와 손을 잡고 스마트 그리드 개념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선도적 위치를 바탕으로 하여서 하이얼은 삼성, LG 등과 함께 작년 세계 최초로 사물 인터넷의 국제 표준을 상용화하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이 국제 표준을 통해서 글로벌 가전 간 IoT 분야에서 상호 연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향후 가전 업계 내에서 사물 인터넷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하이얼이 가진 기술력이 주는 프리미엄이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던 하이얼은 2006년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 카사테를 런칭하였는데요. 이처럼 여타 기업들을 앞서 나가는 행보로 인해서 카사테는 현재 중국 프리미엄 가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사테는 중국 시장에서 단가 1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0만 원 이상의 고급 가전 시장의 세탁기와 에어컨 점유율이 각각 77%와 37%, 그리고 에어컨의 경우 단가가 1.5만 위안 시장에서 점유율 47%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사테의 제품은 중국 산업 평균 대비 약 2배에서 3배가량의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제 회사의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의 꾸준한 성장으로 인해서 고소득층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전 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메이디, TCL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가전 브랜드 등이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새로운 독자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하여서 하이얼과 경쟁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하이얼뿐만이 아니라 삼성, LG를 비롯한 글로벌 브랜드들과도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뭐 LG전자나 삼성도 보면은 이제 고급 브랜드, 시그니처 브랜드들 따로 만들잖아요. 예, 이제 하이얼은 그게 이제 카사테라는 거군요. 그런 브랜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하이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이제 하이얼 스마트홈과 하이얼 전기 합병에 따른 판매 비용 감소입니다. 네. 이제 하이얼이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칭다오 하이얼과 그리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하이얼 전기가 있었습니다. 네. 두 회사가 똑같이 이제 하이얼 그룹 안에 소속이 되어 있었지만은 이제 별도의 법인으로서 존재를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회계상에 반영되는 순이익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었고 또한 경영 비효율성과 판매 채널 중복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2019년 하이얼은 이제 하이얼 전기와 칭다오 하이얼을 이제 합병하여서 이제 하이얼 스마트홈을 만들어내었고 이로 인해 순이익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 같은 경우 1분기에 23%로 내려 직전 분기 29%와 그리고 작년 1분기 24%를 큰 폭으로 하회하였고 아직 합병 후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병에 따른 비용 절감은 추후에 더욱더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이나TV 오늘은 SK증권 자산전략팀 박기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